안녕하십니까. 카이저랩 대표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투자 마인드 중에서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인생과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개미의 주식 패턴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을 없다가 이렇게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좀 반응을 보인다, 그죠? 그리다가 다시 떨어져 뭐 그러려니 하다가 다시 쫙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이때 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처음이니까 약간 좀 겁나서 일단 매수를 안 했어. 그러다 보면 다시 쭉 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매수를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막 올라가.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랐네 하다가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 많이 올랐지 해가지고 안 샀는데 다시 또 올라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딱 사잖아, 그죠?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지만 주식 통해 가지고 딱 사게 되면 그때가 고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가격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욕 한번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그럼 그렇지 올라가자 했는데 갑자기 쭉 빠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나서 이때 뭘 팔면 같이 쭉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팔지 못해. 이때 샀으니까. 이때 한번 물타기 하고 내일 또 물타기 하다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 팔게 돼. 팔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는 팔고 나면 올라가고, 이런 이제 그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우리 개미들의 생활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주식을 좀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주식은 저하고 안 맞고 저는 이제 그 부동산에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투자로 들어갔었는데, 주식에는 있는데 부동산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관하고 그리고 외국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 종부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막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보다 부동산에서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 예를 들면 우리 직장 동료 아니면 친척들 보다 이제 부동산 지식을 확립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 한때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게 좀 무너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느꼈지만, 이게 이제 서울의 03년 11월 달부터 18년도까지 이제 그래프인데, 여러분이 만약 이때 샀다. 이때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는 시점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한 04년부터 시작해서 08년 중반까지 한 4,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이때 사면 계속 먹어. 근데 만약 이때 샀어. 무슨 말이죠? 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이때 더 올라가겠지라는 느낌으로 샀더니 운이 나쁘긴 했지만 이때 이제 그 금융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신 분은 계속 힘들었지.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거의 08년부터 시작해서 13년도까지 그냥 5년 동안 빠졌잖아요, 그죠? 이때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계속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얻어지는 이제 성과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를 계속 보다 보면 좀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 먼저 이 구간을 보게 되면 계속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떨어질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이 계속 가격이 헤매고 떨어지니까 집을 안 사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사게 돼. 여기 전세 그래프는 없지만 이 밑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금이 적게 되는 이제 갭이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투자금이 적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서울 투자에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살짝 머리를 들고 쭉 올라가는 시기 있잖아요, 그죠? 이때 샀으면 계속 벌었을 거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되게 놀라운데, 이와 같이 이제 서울 그래프가 요 A라고 표시되어 있던 요 그래프 아까 봤던 그거, 그 다음에 이제 B 그래프가 이제 부산이에요. 그 다음에 C가 요 대구고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곳, 즉 서울 수도권만 보신 분들은 지방 잘 안 가거든. 근데 이 투자를 할 때는 전국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이 시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해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부산이 이제 바닥을 찍고 머리를 딱 들었을 때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요때 서울을 팔아서 부산에 들어갔으면 계속 부산을 먹었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서울 갖고 있으면 계속 힘들었겠다. 물리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올랐어. 그 느낌상으로 이제 요걸 팔고 다른 데를 가고 싶다. 고 해서 이제 다른 데를 보니까 대구가 요때에 비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본전 찾고 살짝 더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팔고 대구로 갔으면 계속 또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에서 계속 먹었는데 보니까 이 대구가 또 많이 오른 것 같아. 근데 서울을 보니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네. 그래서 다시 대구를 팔고 서울을 사는 거야. 이렇게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왔다 갔다 이와 같은 이제 포지션만 취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 부럽지 않게 이제 투자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생겼을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게끔 많이 먹을 수 있는 지역들을 이제 전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팔고 이제 지방을 보게 돼요. 상대적으로 지방이 안 올랐으면. 그래서 지방 투자를 하고 이와 같이 부산, 대구처럼 지방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안 올랐으면 또 싸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부산, 대구를 팔고 다시 수도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 동시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 전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그 피로감 그리고 뭐 10년 주기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지금은 먼저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지역을 통해서 보는 거고 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어느 지역일까요? 2005년도에 한 3억 정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5억 5천까지 갔어. 그러다가 쭉 빠졌잖아요. 그죠? 쭉 빠졌다가 2014년도, 14년도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약간 수도권의 그래프 같다. 그죠? 이 지역은 이제 송도예요. 송도 지역이라도 송도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단기에 급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 지역의 호재는 계속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의 호재는 분위기가 좋을 때 덤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매가적인 이제 메리트가 있을 때 우리가 바닥을 찍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그 부동산 원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전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 원. 여기 보시면 이제 시도별로 이걸 설정하게 되면 03년 11월부터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서울이에요. 서울 보시면 이때는 많이 올랐지만 이때부터 해서 헤매다가 이게 다시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보면 2018년 12월을 정점으로 다시 좀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서울이 이 그래프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거의 처음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지. 이때부터 시작한 사람들 보더라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물론 이때 헤맸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물론 이제 이때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이만큼 많이 올랐을 때 약간 마음의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빠짐을 봤으니까. 요거 03년 이전에는 어떻게 언제 하락기가 있었나요? 예전 IMF 때 기억나시나요? 98년도 그때 하락했고 그리고 08년도 10년 뒤에 08년도에 다시 하락했고 또 2018년도 이때쯤이잖아요. 그죠? 2018년쯤에 해가지고 다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 주기설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그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약간 좀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 버렸어. 뭐 세금 규제하고 팔아도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팔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랐었는데 최근에 푹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지면서 다시 2년 전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10년 주기설이 맞닥뜨려진 약간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말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서울하고 또 비슷하게 가는 게 경기도, 인천 요 세 개 보면 그래프가 되게 유사하다. 그죠? 이게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한 그래프고 그 다음에 아까 부산 보시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요때는 많이 올랐었는데 요 시기에는 좀 빠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걸 팔고 부산으로 건너뛰었으면 요걸 이제 먹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구도 있어요. 대구도 보면 또 느낌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서울, 이게 부산, 이게 대구.
그래서 서울에서 먹고 부산 갔다가 다시 대구로 가게 되면 쭉 먹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국이 다 빠지는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얘들도 가다가 이와 같이 이제 행보를 가는 시기에 있을 거예요. 그때를 찾아보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올라갈 수는 없지만 계속 저점을 찍고 이게 이제 그 지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에 들어가는 게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건설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 건설비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이 굴곡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 지금 시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시기에 걸렸는데 이 보시다시피 그 하락폭이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매월 나타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락률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진 이제 보합 상태로 이제 접어든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때 또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심하게 좀 빠졌잖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횡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수도권 다음에 부산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대구인데 대구도 보면 이때 빠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보시다시피 이제 가격이 언제냐 2015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2015년 이때까지 그 올라간 폭망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가 많이 빠진 시기다. 지금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이 대구를 잘 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상승을 다시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